코로나 시대에 이 유네스코 GNL 사도시들의 전략, 그리고 국제기구, 또 도시의 어떤 NGO라든가 다양한 CSO들의 전략에 대해서 UIL이 작년에 약 10번에, 작년 10번에 거쳐서 웨비나를 했습니다. 사례가 42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현식 팀장이 저보고 발표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요약하려면 밤샌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하라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의 웨비나가 있었는데 주제는 인권과 시민성, 문화와 교육, 교육사회 경제 회복 전략, 교육 거버넌스의 새로운 파트너십, 교도소에서의 교육, 원격 개방 교육, 정신건강, 건강, 복지, 그리고 프랑스어권 도시들의 대응 전략을 별도로 또 마련을 했더라고요. 프랑스어권은 주로 이제 아프리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자와 난민,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10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배울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잘하는 측면에서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참 저런 데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또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잘하는 측면은 대학과 대학 교육이 대학생들이 어떤 형태든 지역사회의 어떤 코로나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그 배울 점이고, 또 온라인 플랫폼을 별도로 또 마련한 게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아프리카 쪽 이런 경우인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케냐의 난민촌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탭 1000대를 공급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평성교육진흥원 원장할 때 온두라스의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꾸는 그런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은 2019년도까지 쭉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던 우리 삼성 SDS의 멀티캠퍼스에 이제 김미정 전무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작년까지도 9년째 거기에 참여했는데, 작년은 코로나 때 만들어서 본인의 돈 300만 원을 그냥 보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음식이다. 그래서 그 가난한 도시 지역사회 마을에 음식을 주도록 했는데, 저도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쪽에 이제 설탕재단이라는 곳에 근무하는 이사가 저하고 좀 굉장히 친분이 있는데, 아마 우리 최은실 위원장님도 만나실 겁니다. 혹시 IT 기기를 자기네 애들한테 좀 공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애들이 이제 학교 못 가니까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포스코를 다녔기 때문에 포스코에 전화해서 포스코 1% 제안을 했죠. 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집에서 썼던 것들, 이제는 안 쓰는 그런 것들 충분히 다들 하나씩 있거든요. 갤럭시 탭 같은 거는 좀 모아서 보내주면 어떠냐 했더니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그런 얘기가 좀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사례에. 그런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일단 뭐 유엔 해비타트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죠. 뭐 이동의 자유라든가 검역 등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코로나에 따른 이제 어떤 배제 또는 소외 심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특히 차별화에 따른 벽 대신 그러니까 이제 또한 또 동정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스의 아요니나 시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그리고 정신질환 으로 인한 어떤 노숙자 스파시를 못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쉼터와 또 특히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 심리사회적 지원은 공통적인 거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 다음에 교도소에 이제 어떤 식량 지원, 식품 기본자재 공급, 우리가 예전에 한번 교도소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교도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베리 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인 OEI는 어떤 가정 내에서 폭력, 그다음 성폭력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이제 ICT 주관, 또 인권 주관 등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이런 민주주의와 시민권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게 이제 주요 활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거 이베리 아메리카 교육문화기구는 자유, 이동의 자유, 그다음 사생활에 대한 침해에 그거와 또는 이제 방역에 따른 어떤 봉쇄, 이거에 대한 갈등 때문에 본인들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등과 정의를 위한 시민사회 협의회, 부에노스 아이레스 같은 경우는 인권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멜리토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기 이제 러시아하고 전시 상태인데 여기는 이제 대량 행상 금지라든가 거의 우리보다 더 심한 경제활동 제한, 학교교육 활동 제한, 교통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권은 이제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어떤 인권을 보장할 것인가 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특히 심리적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창의교육 학습도시 창의도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즉각적인 건강위기에 대응해서 문화교육이 담당한 어떤 보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강조하면서 그 사례를 좀 얘기했는데요. 콜롬비아 보고타 같은 경우는 폐쇄한 기간 동안에 사회적 세대 간 관계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했고, 스페인 카탈로니아주의 테레사시 같은 경우는 영화 문해력, 영화를 통해서 치유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 항저우는 스토리텔링이나 디지털 기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푸에블라 같은 경우는 혁신과 디자인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 학부모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학습의 개방형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이제 세대 500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폐쇄에 따른 정서적 안정 그리고 지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인 학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식적인 학습에 대한 보완으로 웨비나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여기서 보면 이번 기회에 어떤 전통적인 학습 방식에 물리적 장소에서 하는 학습 방식에서 학습 방법을 바꿀 수 있는 완벽한 기회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이제 선진 사례에서 배울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자체에서는 뭐 스테이 커넥티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료 지원 교육, 그다음 스포티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악 재생 목록, 가상 운동 세션 및 건강한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고, 시민 대상으로는 윈드햄 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커뮤니티 간의 실시간 페이스북 채팅, 취약한 주민을 위한 체크인 및 채팅 세션, 온라인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무료 과외 세션,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게임, 미취학 아동을 위한 온라인 스토리와 무료 디지털 도서관 멤버십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상학습 커뮤니티 포럼을 통해서 사회적 유대 유지를 도모하고 있고, 다양한 온라인 참여 이벤트, 가상 예술 경연대회와 같은 커뮤니티 기반 이벤트도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에 있는 패치의 경우는 이제 패치 대학에서 발표를 했는데, 온라인 문화 및 음악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전란이 문화지구 활동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고, 거기에 어떤 초기 기독교 매장 사이트를 이제 가상 투어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도 디지털 자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치 대학은 작년에 학습 축제를 가상 강의와 프레젠테이션으로 했다고 합니다. C40는 이제 도시기후 리더십 그룹인데요. 여기 이제 도시기후 여러분 아시겠지만 40개의 정기회원과 16개의 준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 세계의 CO2의 80%를 이 C40 회원 도시에서 배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도시 기후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이제 이번 코로나에 대비해서 건강 위기에 대응한 협력 방안을 논의를 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형평성, 음식 및 폐기물, 공공공간의 이동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대응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렌스하고 CN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도소 시스템에서의 어떤 수감자의 건강, 생명 보호와 그 다음에 부족한 의료 지원에 따른 이제 감염 우려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한번 좋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대응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기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자꾸 아까 장관님이 우리나라 말 쓰라 그래서 자꾸 의식되네요. 코로나19에 대한 반응을 추적하기 위한 이제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서 따라서 화이트 칼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블루 칼라의 경우가 사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 그룹 간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타이 이노베이션이라는 스페인의 이노베이션 단체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고, 특히 혁신 촉진하기 위한 전자 네트워킹 디지털 기술을 육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같은 경우는 가족, 이게 상당히 좋은 테마인데, 가족이 온라인으로 일하고 또 함께 배울 수 있는 IT 기기하고 강력한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스마트한 작업과 야외 공공장소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중교통을 상당히 이제 막았나 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비상 자전거 차선 35개를 별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감염에 대한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데 야외 좌석 공간을 확대 지원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뭐 임대료 지원하는 거 우리랑 비슷한. 근데 이게 시 차원에서 했다는 게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시간 빨리 해야 되죠? 예. 세계 도시 지방단체한테 연합도 역시 저기가 상당히 이제 평상시에도 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제가 유네스코에 근무할 때 그 UCLG의 사례를 많이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발병의 즉각적인 대응을 넘어서라는 그런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객기관인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 특히 이제 국제기구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안 보여요, 잘.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필리핀은 국가 차원에서 우리와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위생 전문가 등 파트너와 협력해서 학교의 안전한 재개를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연방 대학교인 이제 파라이바 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교도소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관심, 그리고 정의의 디펜더들은 영국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케냐와 우간다 교도소의 수감자들과 직원들에 대해서 코로나 대응해서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여긴 이제 코로나 중간에도 도서관 개방을 했답니다. 그러나 교육은 중단했고, 그다음에 이제 화상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여기는 법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몇 개월, 6개월인가가 더 이상 교도소에 최대가 6개월 정도 머무르다 그러는데, 아무튼 여기는 지속적으로 1,400명의 수감자와 420명 교사들이 계속 학습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대면 수업은 중단되고 수감자 교육도 중단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스틱이라든가 전화, 아이패드 같은 것으로 ICT 기술로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태국은 이제 태국 무크를 상당히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취약한 그룹,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떤 애딴 사원을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리머릭은 2019년도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했는데, 그걸 통해서 감염 예방이나 통제에 대한 온라인 과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스마트 리머릭이라는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너무 잘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스완지도 역시 어떤 코비드19를 포함한 영국인의 삶의 변화와 안정성 관련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정신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해력이라든가 이를 통한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의 마니잘레스는 대학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대학 중심으로 가정에서 인터넷 접속하지 않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양한 지역사 활동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저를 보네요. 프랑스 어권의 도시전략, 우리 에브리 코코롱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컴퓨터에 접근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가구에 대한
컴퓨터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개발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모로코의 세프샤롱에는 특별 기금 그리고 이제 학교 대학이 폐쇄돼서 상당히 모든 게 정지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TV 교육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카메론의 마을 발레오는 이거는 지역 청소년들이 정보 캠페인단을 구성해서 마을과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현재 상황이라든가 설명해주고 건강 대책을 말해주다. 전혀 IT라든가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프랑스권 시장협회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과 디지털화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라리사는 지역사회 학교와 지역사회 센터 주도로 사회통합교육을 하고 있고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특히 난민, 그리스도 이제 난민이 많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데 난민 캠프에 이제 인터넷이 없다는 게 그리고 컴퓨터가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메데진은 123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난민,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그 난민들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전략을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발백이라는 것도 역시 난민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문제. 그런 레바논의 40%가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유엔 고등판무국 시리아와 이제 시리아 난민을 위한 개방 수업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대응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얘기했습니다. 이집트의 아메리칸 대학은 뭐 지역사회 학생들의 어떤 예방 조치, 바이러스의 심리적, 그다음에 신체적 영향에 대한 온라인 인식 캠페인을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어떤 파수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는 별로 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나라일수록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도 이제 뭐 똑같은 우리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대학 차원에서 국가적인 노력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는 그다음에 푸드 포 글래스고라 해서 이제 저소득계층에 의한 또 이민자 난민에 대한 음식 제공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 칠레 대학 같은 경우도 역시 뭐 비슷한데 역시 여기도 정신건강과 가정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상당히 자랑을 많이 해놨는데 20개의 무료 온라인 코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로 35개의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프로젝트 호프라는 것을 통해서 대학 그 다음에 국제적인 기업 지역 보건당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티오피아의 바이르다르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예상하다시피 모든 수업이 중단되고 있고 독서 자료를 통해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과 지역사회 주민에게 이제 뭐 전단지 배포해주는 수준 그런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염병에 대응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 자원봉사단을 구성했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